안녕하세요, 와플쌤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완자 물리학 1의 연력학 제1법칙 개념과 대표 자료 분석 문제입니다. 82쪽부터 86쪽까지의 내용을 쌤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열에너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열에너지는 이제 분자 운동에 의한 에너지다, 이렇게 써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는 에너지가 열이다,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열평형 상태는 이제 뜨거운 온도와 뜨거운 물체와 차가운 물체가 만나면 미지근한 상태가 돼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하는 상태, 열평형 상태라고 하겠죠. 자, 이제 여기 이렇게 열기관도 나와 있는데, 사실 이제 이번 단원에서 우리가 다루는 건 뭐냐면, 어떤 이제 풍선이 있을 때, 풍선이 이렇게 있고요. 풍선 안에는 이제 기체 분자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기체 분자들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항상 움직이죠. 모든 기체 분자가 이렇게 속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풍선에게 내가 열을 가하면 어떻게 풍선이 되겠니?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이번 단원에서 다뤄야 되는 내용인데, 문제는 이 풍선 안에 있는 기체 분자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선 자체는 큰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풍선이 불이 붙어서 뭐 활활 타오르거나 뭐 터지거나 하는 것은 큰 관심사는 아니고, 요 안에 있는 기체 분자들이 요게 이제 이상기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기체 분자들의 운동이 어떻게 되니, 뭐 이제 이것을 보는 거죠. 그럼 열을 주면은 두 가지가 가능해요. 첫 번째는 이제 뭐가 가능하냐면 부피가 팽창할 수가 있어. 그래서 부피 팽창,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피 팽창은 우리 기체 분자가 한 일로 이렇게 매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가능하냐면 온도 상승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온도 상승, 이렇게. 그럼 온도 상승은 이제 뭐가 된 거냐면 내부 에너지라는 값이 상승한 거야. 이게 증가한 거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해하면은 이번 단원이 아주 쉬워요. 그래서 주의사항, 열은 온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선생님이 여러분 속이려면은 잘 속일 수 있어요. 어떤 이제 단열된 공간에서 부피가 팽창하면 온도가 일정하지, 이렇게 대답하면 다 끄덕거려요. 왜냐면 단열됐다고 했으니까 열 출입이 없잖아요. 그럼 팽창하면은 온도가 어떻게 돼? 그러면 단열이니까 온도가 일정하지, 이런 식으로 열과 온도를 동일시하는 습관이 좀 남아 있어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어때요? 이제 버리면 되죠. 열은 온도가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몇 가지 버려야 될 사실들이 있는데, 이거를 좀 빨리 버려야 돼. 빨리. 열은 뭐가 아니다? 온도가 아니다. 이렇게죠. 가열되면 온도 상승? no, 그거 아니야. 왜냐면 이제 부피가 팽창할 수도 있는 거야. 온도가 상승하지 않고 부피가 팽창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는 성립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말 나온 김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압력이 증가하면 부피 감소. 이건 이제 중학교 때 공부 좀 했던 친구들이 이거 무조건 끄덕거리거든요. 이건 이제 이게 보일의 법칙이죠. 보일의 법칙인데, 이거는 성립되지 않는 게 아니라 이건 성립되려면 온도가 일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압력이 커지면 부피가 작아진다 하는 거는 온도의 변수를 보지 않고는 성립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온도가 일정할 때만 성립되는 거기 때문에 보일의 법칙하고 샤를의 법칙은 굉장히 조건을 잘 따져줘야 돼요. 그래서 필요 없어요. 이거 다 함정에 걸려요. 그래서 선생님이 볼 때는 여러분 제일 큰 문제점 하나가 열은 온도라고 동일시하는 경우와 압력이 커지면 밑도 끝도 없이 부피 감소. 요 두 가지 사실 때문에 이제 여기 연력학 파트가 좀 어려워지니까, 자, 지금 써드린 내용 버리세요. 머릿속에서 버려주세요. 그러니까 버린다기보다도 뭐랄까, 정확한 의미를 가지고 열은 이렇게 두 가지가 가능하구나. 그렇죠? 그다음 보일의 법칙은 요거는 온도가 일정할 때만 쓸 수 있구나라고 이제 정확하게 아는 게 좋죠. 무조건 버리라는 게 아니라. 자, 그렇게 주의사항 드리고 이제 넘어갑니다. 그래서 부피가 팽창하는 거. 자, 우리가 열을 가하면 뭐가 된다 그랬어? 기체 분자가 부피가 팽창한다. 그래서 이게 부피 팽창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지금 이렇게 이제 식이 써져 있는데, 사실 뭐 앞에서 한일 구하는 방법은 다 알았으니까 그거는 식을 통해서 우리가 전개하면 되고요. 어떤 의미냐면은 여기 기체 분자들이 요 피스톤 안에 갇혀 있고요. 원래 이제 여기 있었겠죠. 요 공간에 이렇게 있었고, 요 공간에 있던 기체 분자들이 열을 받든 안 받든 상관이 없어요. 그게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이만큼 팽창한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팽창을 하게 되면 이 기체 분자는 일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기체 분자는 일을 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 반대쪽에 압축되는 기체가 있어야 돼요. 이 진공이면은 얘기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압축되는 기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 기체는 일을 당했다라고 하면 좋겠는데 네, 당했다는 표현 없고 일을 했다, 일을 받았다. 그래서 이 바깥쪽에 있는 기체는 일을 받았다라고 표시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워크를 어떻게 계산하냐면 자, 물론 여기 잘 나와 있습니다만 선생님이 한번 써보면요. 워크는 FS고요. 자, 이건 힘이잖아. 힘이고 이건 이동거리. 그러면 이제 우리 책에 나와 있는 이 그림을 활용하면 얘가 델타 L이 되겠고 F는 뭐냐면 압력을 먼저 정리해야 되는데 압력은 단면적당 힘이에요. 면적당 힘. 그래서 F는 PA죠. 그래서 책에 나와 있는 걸로 이렇게 쓰면은 PA 그 다음에 델타 L 이렇게 이제 책에 나와 있는 그림으로 쓸 수가 있고요. AL은 뭐가 되냐? AL은 여기가 이제 단면적이잖아요. 여기 써져 있는데 이 단면적과 높이 그럼 결국 요만큼 변화한 부피가 되겠죠. 그래서 AL 대신에 P 델타 V 이렇게 쓸 수가 있다. 또 이제 역학을 많이 해가지고 이게 속도 변화량, 네, 정신 차리세요. 속도가 아니라 부피입니다. 네, 자 그렇게 볼 수가 있다. P 델타 V. 이것도 주의사항이 있어요. 이거 아무 때나 성립되는 게 아니라 압력이 일정할 때, P가 일정할 때만 이렇게 구하는 거야. P 델타 V는. 그래서 이제 이 식도 별로 필요가 없는데, 네, 뭐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건 이제 정확히 알아야 된다 이런 뜻이고 이 식보다는 이제 2번이죠. 별표. 이게 별표야, 이거. 자, 그래서 그래프가 주어지는데, 이제 보통 이렇게 압력 부피 그래프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압력 부피 그래프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요것이 이제 P 델타 V는 봐봐. 압력이 일정할 때죠? 그럼 요 넓이 P 델타 V. 일정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요 넓이가 P 델타 V. 그러니까 P 델타 V가 아니라 한일. 그렇죠? 이렇게, 이거 순환 과정에서는 감수하는 면적이 한일이다. 이게 완전 별표. 100만 개. 100만 개. 한 300개만 할까? 자, 300개. 이렇게 그래프 아래 넓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이게 중요하고 여기서 부피가 증가하면 한일이 0보다 큰 거야. 일을 하였다라고 하는 거고 부피가 감소하면 일을 받았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일을 하였다. 이렇게 표시하고 일을 받았다. 이렇게. 요게 중요한 파트니까 여기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위에 P 델타 V는 어차피 요거 1번 그래프 요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자, 넘어가도 괜찮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부 에너지요. 내부 에너지는 이제 U라고 이렇게 쓰는데, 내부 에너지는 어떤 개념이냐면, 선생님 설명드릴게요. 또 이제 식으로 우리가 뭐 충분히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수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뭐 필요 없을 것 같으니까, 지금 선생님 하는 얘기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요 기체 분자가 박스 안에 있는 거야. 박스 안에 있는 기체 분자들은 어떻게? 끊임없이 움직이겠죠. 끊임없이 제각각 움직여요. 그러면 얘 속력이 어떻게 되니? 이제 그걸 보는 거지. 그러면 이 중에 한 해만 딱 봐. 그러면은 얘는 뭘 갖냐면 2분의 1 mv 제곱의 운동 에너지를 가져요. 오케이? 이게 평균 속력, 이제 속력들이 다 다르긴 하지만 아무튼 운동 에너지 가져요. 근데 이 박스 안에는 n 개가 있어요. 뭐 지금은 이제 봐봐.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겠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6을 곱하면 이게 이제 평균 속도라고 따졌을 때 요 박스 안에 있는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 합이죠. 그게 바로 뭐냐면 내부 에너지가 되는 거야. 박스 안에 있는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의 합이다. 박스 안에 있는 기체 분자 운동 에너지의 합이 내부 에너지다. 그런데 이제 재밌는 사실은 이 운동 에너지가 2분의 3 kt인데 우리가 계산하는 식은 좀 필요 없으니까 이건 비례한다는 뜻이고 이게 절대 온도에 비례하는 거지. 그러면 박스 안에 있는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의 합이니까 내부 에너지에 영향 주는 요소가 온도와 개수죠.
다시요. 내부 에너지에 영향 주는 요인이 온도와 개수. 그래서 U는 단원자 이상기체 분자 단원자 이상기체일 때 단원자 분자 이상기체일 때 2분의 섬 nRT 이렇게 써요. nRT 이렇게 써요. 근데 요거 보세요. 어른 기체 상수인데 이런 거 지금 필요가 없는 거야. 여기서 중요한 건 몰수. 어차피 걔는 몰수랑 똑같잖아. 그렇지? 그래서 U라는 것은 이렇게 식을 알고 계셔도 괜찮은데 지금 물리학 1에서는 이 식은 필요 없고 온도에 비례하고 개수가 많아지면 커진다. 그래서 우리 책에는 이게 이제 이렇게 써져 있는 거지. 이렇게 써져 있는 거지. 오케이? 이렇게 써져 있는 거지.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 별표가 되겠고요. 뭐 의미만 정확하게 알면은 뭐 식은 비례하는 것 정도만 알아도 충분하겠다. 괜찮아요? 그래서 온도와 관련이 있다. 근데 사실 이제 요러고 끝내면 또 문제 풀기 좀 곤란한 게 이 부분을 체크해야 돼요. 이 부분이 뭐냐? 온도지. 온도를 체크해야 돼요. 온도라고 하는 것이 뭐하고 상관이 있냐면 온도라고 하는 것은 압력과 부피의 곱으로 나타나는 거야. 얘는 압력과 뭐의 곱으로? 부피의 곱으로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내부 에너지는 온도에 비례해요. 이제 분자수와 온도에 비례해요. 근데 이 온도가 압력 곱하기 부피에 비례해요. 여기까지 좀 알아야 어떻다? 네, 문제를 푸는데 굉장히 유리하다는 거야. 그래서 온도가 압력과 부피의 곱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을 해줘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보일샤를 법칙이야. 그죠? 보일샤를 법칙. 그 다음에 이제 화학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이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PV는 nRT라는 뭐 이런 건데 뭐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드릴게요, 쌤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자, 기체 내부 에너지야. 그러면 어떻게? 비례해. 개수와 절대 온도에 비례해. 근데 요거는 다시 얘기하면 개수와 압력과 부피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요 T를 압력과 부피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어. 요 부분을 체크해야 돼. 여러분은 요 부분을 체크해야 문제를 풉니다. 꼭 체크하셔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연력학 제1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여기 또 식이 자, 요 식이 나오는데 사실 요게 이제 제일 하이라이트가 되는 이런 식이지. 색칠하니까 더 안 보이는데. 네. 취소. 자, 이렇게 박스를 칠게요. 요게 엄청 중요한 식이에요. 그래서 이 식으로 이제 문제를 다 푸는 거예요. 그래서 델타 U 플러스 W는 델타 U P 델타 V 이렇게 돼 있잖아. 그죠? 요거 지워버릴게요. 이거 흰색 있나? 이거 지워 이거 안 지워지는데? 요거 때문에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더라고. 요거는 압력이 일정할 텐데 안 지워졌어. 포기. 자, 요 앞에 것만 기억을 해주세요. 앞에 것만 기억해 주시고 이 뒤에 선생님 지금 열심히 지운 이 부분은 자 뭐냐면은 이제 압력이 일정할 때니까 요식 때문에 여러분이 더 헷갈린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완자책에 요식이 왜 나왔는지 좀 잘 모르겠고 요식은 이제 지워버리고 자, 앞에 식만 잘 보면 되겠어요. 앞에 식만 잘 보면 되겠고 이거는 선생님이 맨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맨 처음에 무슨 얘기했어요? 여기 열 가하면 어떻게 되니? 이거 있잖아. 열 가하면 어떻게 되니? 열 가하면 부피가 팽창하거나 이거죠? 일을 하거나 온도가 상승해요. 이게 근데 무슨 관계냐면 or 관계다. or 관계. 그래서 요거 하거나 요거다. and가 아니라 or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얘기해주면 되겠고 요 부피가 팽창하는 거는 부피가 팽창하는 것은 이제 어디로 가? 그래프로 가는 거야. 부피가 팽창하는 거는 그래프로 가야지 뭐를 좀 안 헷갈리고 우리가 할 수 있단 말이야. 온도가 상승하는 건 그래프로 그렇지. 그것도 그래프로 갈 수 있지. 그렇지. 이 그래프가 그래서 중요한 건데 이 그래프 상에서 이제 얘가 뭐 이렇게 변하거나 뭐 어떻게 변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이 어느 부분 뭐 특정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써놓고 여기가 A 포인트, 여기가 B 포인트. 그럼 A점에서 B점 가는 동안 그러니까 VA에서 VB로 자 부피가 팽창하는 동안 한 일 구하세요 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여기 이렇게 색칠 해주고 넓이를 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부피 팽창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면은
자, 어떻게 그래프랑 매치업을 시키면 되겠고요. 다음 온도 상승은 어떻게 매치업 시키냐? 온도가 직접적으로 주어져 있는 경우는 괜찮습니다만 없는 경우는 압력과 부피의 곱으로 따져야 된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요 델타가 이제 왜 붙냐면 요거는 부피,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우리 친구들이 많이 질문하시죠. 델타는 여긴 붙었는데 여긴 안 붙잖아요. 근데 이게 왜 안 붙냐면은 요거 자체 안에, 요식 안에는 델타 V가 있는 거야. 응? 그래서 이제 요게 델타 V가 있었구나. 자, 요게 델타 V가 이 식 안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앞에 또 델타를 쓸 필요가 없지. 근데 U는 안쪽에 U는 델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델타 U를 해야지 요게 뭐에 델타 T에 이렇게 되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셨죠? 델타 U는 이제 델타 T 때문에 나온 거고 W는 이 안에 이미 델타 V가 있기 때문에 W가 만약에 V였으면 V로 이제 PV였으면 만약에 그럼 이제 델타 W라고 나왔겠지. 그렇지? W 안에 이미 델타 V가 있기 때문에 앞에 세모가 없다는 거고 여기서 이 지우라는 식은 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우라는 거. 잘못돼서 지우라는 게 아니라 이 식은요, 선생님 지웠잖아. 근데 조금 보이잖아. 근데 이거는 왜 지운 거다? 네, 식이 잘못됐으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 이건 이제 조건, 압력이 일정할 때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지 않을 때도 자꾸 적용하기 때문에 선생님 지우라 한 거다. 자, 이렇게 정확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 된 거죠? 네, 그래서, 자, 온도 한 번만 더 강조할게요. 압력 곱하기 부피. 이건 지금 세 번째 얘기하는 것 같아. 온도는 압력 곱하기 부피. 그리고 한일은 자 PV 그래프 안에서의 넓이 변화. 요 두 가지 습관만 있어도 뭐 한 90% 다 온 겁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연력학 가정이 있는 거야. 이 연력학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Q는 델타 U 플러스 W를 확인해 보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우리가 따지는 과정은 등적 과정이에요. 자, 등적은 뭐냐면 부피가 일정하다는 거예요. 부피가 일정한 과정을 등적 과정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부피가 일정하면은 뭐였더라?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은 요걸 쓰세요. 이거 쓰고 선생님이 다시 보면 요거는 뭐 하라 그랬어요? 요거는 델타 U는 델타 T를 보고 델타 T는 압력과 부피 곱의 변화량을 보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W는 좀 옆에다 쓸까 이렇게. W는 델타 V를 보고 자 이것은 어디서 PV 그래프에서 만드는 넓이 그렇죠? PV 그래프에서의 부피 변화 그렇죠? 이렇게만 써놔도 되겠다. 그러면은 이 PV 그래프가 친절하게 이제 우리 책에 써져 있으니까 비교를 해보시면은 이 V가 이제 제일 쉽잖아요. 그러니까 연력학 과정에서 연력학 제1법칙을 할 때는 선생님은 이제 순서대로 따져요. 물론 뭐 순서가 뭐 큰 의미를 갖는 건 아니지만 먼저 이제 부피 변화 보면은 W 나오니까 부피 변화를 보는 거야. 그 부피 변화 없잖아. 없으면 이게 0이지. 그죠? 이게 0이지. 이걸 먼저 찾는 거지. 그래서 요 0을 먼저 찾은 다음에 이제 델타 U에 보는 거지. 그럼 델타 U에서 여기가 지금 봐봐. 압력이 부피가 일정한데 압력이 커졌어. 그래서 온도가 상승했잖아. 그렇죠? 근데 그거를 지금 선생님 말한 거 들으셨죠? 부피가 일정한데 온도가 상승해서 압력이 커졌다. 근데 그거를 이제 그런 식으로 파악하면 조금 복잡한 상황에서 적응력이 떨어지니까 뭔가 확실한 근거를 갖는 게 좋겠죠. 그 근거는 지금 선생님 써놓은 대로 무엇을 여기 요거 보시면 되죠. 압력과 부피 곱의 변화량.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이제 뭐가 되는 거니? V1 뭐 이렇게 V1 이렇게 해볼까요? 그러면 요 점은 P1 V1이고 요 점 뭐야? P2 V2지. 이렇게. 그러면 요게 어때요? 요게 더 값이 크잖아요. 왜냐면은 V는 V1이라 해야지. 이거 뭐 잘못되면은 제가 이건 좀 익숙해질 때 됐는데 뭘 잘못 눌러요.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자, P1 V1하고 P2 V2가 됐는데 얘가 더 큰 거잖아요. 얘가 여기 P2가 더 크잖아. 네, 그렇죠? 네, 화내는 거 아닙니다. P2가 더 크잖아. 그러니까 이거 온도가 높다고 어쩌라고? 자, 델타 U가 더 커졌다고. U가 커졌으니까 델타 U가 양수라고 말을 잘못했어 또.
U가 커졌으니까 델타 U가 양수라고. 됐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지금 보면은 식이 이렇게 가는 건 괜찮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가 무슨 점이야? P점, A점? 가점이라고 합시다. 여기 가고 여기가 나 된 거지. 그렇지? 그래서 가에서 나로 갈 때 열을 흡수했고, 가에서 나로 갈 때 열을 흡수했고, 흡수한 열만큼, 그쵸? 흡수한 열만큼 뭐가?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흡수한 열은요, 여러분 이제 뭐 나중에 조금 더 고민해 보면 알겠지만, 흡수한 열은 이제 우리가 받게 되는 월급 같은 거예요. 월급을 받으면 계좌가 증가하죠. 계좌, 은행 계좌, 잔고, 계좌 잔고가 내부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월급을 받아서 안 쓰면 계좌 잔고가 증가한다. 뭐 이런 얘기고, 자, 이게 등적 과정을 따라가는 어떤 요령을 이제 보셨는데, 다른 과정도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하고 똑같으니까 한번 따라가 보죠. 등압 과정이에요. 등압이면은 요거는 괜찮네. 압력이 일정한 과정. 이것을 등압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지금 이제 보세요. 자, 뭐부터 따져? 이제 선생님하고 매치가 되나 볼까요? 자, 뭐부터 따져? 부피 변화부터 따지고, 여기에 이렇게 친절하게 부피 변화 따지고, 여기 친절하게 어떻게 색깔이 이렇게 칠해져 있잖아요. 이만큼 워크가 플러스 값이 되는 거지. 이만큼 워크가 플러스. 그 다음에 이제 못 따져. 델타 U는 어떻게 따져? 압력이 일정한데 부피가 증가했으니까 온도 증가했어. 이렇게 따지도 되고, 따지는데 그렇게 따지지 말고 이렇게죠. 이게 PV1, PV2 비교해보면 PV1이 PV2보다 작으므로 PV2가 더 크므로 PV1이 더 작으므로 PV2 이 부분이 온도가 높은 거지. 알아들었나요? 선생님 일부러 PV 계속 외친 거야. 온도를 파악하는 기본은 PV. 온도를 파악하는 기본은요 PV. 이렇게. 자, 그러면 이것도 뭐 무난하게 볼 수가 있죠. 무난하게 열을 받아서 자, 뭐 했어? 일을 하고 얼만큼? 이 색칠한 넓이만큼 일을 하고 어때요? 그다음에 내부 에너지도 증가했죠. 그래서 부호를 주면은 열을 흡수해서 일을 하고 내부 에너지. 월급 받아서 저축도 하고, 이 저축이 이거죠. 저축이 이거지. 저축도 하고, 쇼핑도 하고 이거죠. 그래서 얘가 월급이고요. 얘기한 김에 좀 확실히 정리해야죠. 월급이고, 델타 U가 내부 에너지잖아요. 얘가 계좌 잔고. 계좌 잔고. 그 다음에 얘가 지출. 쇼핑. 예, 쇼핑. 그래서 월급 받으면 잔고가 이제 늘어나잖아요. 보통 이게 없으면. 그래서 이제 열 받으면 온도 올라가요라고 우리가 착각을 많이 한다 그랬는데, 월급 받으면 계좌 잔고 올라가요 이렇게 착각 많이 하겠죠. 그렇죠? 이게 착각이잖아요. 월급 받았는데 계좌 잔고 왜 꼭 올라가요? 난 안 올라가던데. 월급 받으면 어떻게? 네. 여기. 자, 그래서 Q는 델타 U 플러스 W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되고, 얘는 열 받아서 둘 다 한 걸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이제 문제 풀다 보면 알겠지만, 이제 뭐가 더 큰지 어쩐지 이제 피스톤이 뭐 한 개 더 붙고 하면 조금 헷갈리는데, 기본만 잘 지키면 그것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등압 과정 이렇게 열을 받아서 둘 다 하는 이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다음 넘어갑니다. 온도가 일정한 과정은 이제 등온 과정이에요. 등온 과정은 온도가 일정하니까 내부 에너지가 변화가 없죠. 그래서 온도가 일정한 과정은 등온 과정이고, 등온 과정에서는 내부 에너지의 변화가 없다 이런 얘기죠. 자, 맞죠? 등온 과정은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이 없다. 이렇게 온도가 일정하다. 이렇게. 뭐 이건 뭐 드릴 말씀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플러스면 이것도 플러스다. 그럼 이건 열 받아서 일하는데 다 쓴 거죠. 그죠? 그래서
열을 흡수해서 일하는데 다 썼어요. 이렇게. 이만큼 열을 받았어요.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오케이? 네. 요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관계식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이제 P1이고 여기가 P2야. 그럼 여러분이 이제 여기서 뭘 할 수 있다? P1에 V1을 곱한 값이 P2에 V2를 곱한 값과 같다. 그리고 이게 바로 뭐야? 여러분이 사랑하는 보일의 법칙이다. 이 지금은 등온 과정이니까 보일의 법칙 성립되는 거야. 이거야말로 압력이 증가하면 부피가 감소하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이제 문제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별로 쓸데기 없는 지식이라는 거죠. 압력이 커지면 부피 상승하는 거는 온도가 일정할 때만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게 많이 문제 푸는데 쓰이진 않는다는 거죠. 자, 등온 과정 이해되셨으면 다음 과정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열 출입이 없는 과정, 단열 과정, 이게 이제 가장 쌤이 꼽은 원픽. 아,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단열 과정. 단열 과정은 특히 이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돼. 예? 이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돼. 이거 진짜 별표. 아까 몇 개 쳤지? 300개? 이거는 한 500개 정도 주세요. 이거 진짜 중요한 거야.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네, 뭐냐면 단열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Q가 0이죠. Q가 0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 책에 잘 써놨잖아요. Q가 0이라서 델타 U 플러스 W가 0이라는 것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워크가 0보다 크면 결국에 부피가 팽창한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이거는 부피가 팽창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델타 U가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면은 온도가 낮아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그 부피가 팽창하면은 델타 U가 음수가 되기 때문에 온도가 하강하게 되는 이런 중요한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열이 단절된 채 팽창한다 이 얘기죠. 그래서 단열 팽창하면은 열이 차단됐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열이 차단됐기 때문에 온도가 하강하는 요런 게 매치업이 좀 돼야 돼요. 당연히 단열 압축되면은 부피가 수축하면서 온도가 상승하겠지. 단열 압축은 요거랑 이제 반대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요것만 뭐 정확하게 알면은 괜찮잖아요. 그래서 Q는 델타 U 플러스 W에서 Q가 0이니까 델타 U와 W는 반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요 그래프 그리는 방법도 선생님이 먼저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선생님이 아까 이거 지금 별표 400개 치라 그랬잖아요. 이거 진짜 중요한 그래프다. 그릴 줄 알면은 진짜 좋거든요. 그래프 한번 선생님이 그려볼게요. 근데 어떤 순서로 그리는지 한번 봐달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먼저 압력축과 부피축을 이렇게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그냥 그리면 뭐하고 헷갈리냐면은 그냥 쭉 그리면은 이거 보세요. 이렇게 내려오면은 뭐하고 똑같았냐면 그 전장으로 돌아왔어요. 이것도 똑같잖아요. 이렇게 등온 과정하고 지금 이 과정하고 어떻게 구별할 거냐는 거지. 그거는 요 보조선 있죠. 이 점선 있잖아. 이 점선이 가르쳐 주는 거죠. 이 점선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 등온선을 의미하기 때문에 먼저 우리는 등온선을 먼저 2개 긋는 거예요. 이렇게 등온선을 먼저 긋고 시작을 하는 거지. 그러면 등온선을 걷을 때 여기가 T1이고 여기가 T2면 항상 위쪽에 있는 등온선이 더 높은 온도예요. 얘가 더 높은 온도다. 맞죠? 왜냐면 압력과 부피의 곱이 더 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아직 안 끝났어요. 여기서 그냥 긋지 마시고 먼저 이렇게 부피를 이렇게 2개를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가 V1, 여기가 V2.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어떻게 요 점에서 잡고 부피가 팽창했으면 이렇게 그려주는 거죠. 이게 단열 팽창 그리는 요령입니다. 자, PV축 잡고 등온선 2개 그리고 부피축 잡고 팽창. 그렇죠? PV 그래프 그리고 온도 체크하고 V1, V2 그리고 이렇게. 선생님 따라서 한번 해보시면 나중에 이제 단열 그래프가 나오면 아주 쉽게 그릴 수가 있죠. 그럼 등온 그래프하고도 자연스럽게 비교가 되죠. 등온은 이렇게 갔어야지. 이렇게. 등온은 이렇게. 단열은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그래프니까 그릴 수 있도록 연습 충분히 해주시고요. 단열 과정에서는 부피가 팽창하면 온도가 하강하고 부피가 작아지면 온도가 상승하는 그런 재밌는 결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열의 출입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빠르게 일어나야 돼요. 이런 것도 뭐 상식적으로 중요한 요소니까 부피 변화가 빨리 이렇게 이런 거 밑줄 줄만 하죠. 열의 출입이 없어야 되니까 빨리 이렇게. 그래서 다음 넘어가면 자 이렇게 구름 생성할 때 이때 이제 단열 팽창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온도가 낮아지는 거야. 온도가 낮아지니까 이제 액체가 기체가 돼서 말을 거꾸로 했어. 또 거꾸로 했어. 기체가 액체돼서 응결해서 구름이 생성된다. 그래서 이제 올라가게 되면은 단열 팽창해서 온도가 낮아지는 이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고요. 높새바람은 이거 지구과학 시간에 굉장히 나오는데 영서지방이라고 하는 것이 뭐 그 강원도잖아요. 태백산맥을 끼고 여기 강원도 영동지방에서 자 이렇게 단열 팽창해서 구름이 형성된 다음에 비를 다 내려요. 비를 다 내리면 이제 이 공기 자체가 굉장히 건조해졌겠죠. 건조해진 공기가 이게 산을 타고 내려오니까 어떻게 되냐면 거꾸로 단열 압축되죠. 그럼 건조한 공기가 어떻게 돼? 고온이 되는 거지. 왜냐하면 단열 압축됐으니까. 그래서 고온 건조한 바람이 어떻게 영서지방에 불게 된다. 이것을 팬 현상. 발음이 팬 발음이 좀 구린 것 같은데 팬 현상. 이게 높새 바람이죠. 그렇죠? 팬 현상. 자, 그래서 높새 바람이 불게 되는 어떤 이런 상황을 설명할 수 있다. 여기까지가 자, 우리 완자의 개념이었습니다, 여러분. 자료 분석 1번 문제입니다. 기체가 하는 일과 연력학 제1법칙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등압 과정으로 보여지고요.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부피가 1에서 1.084 세제곱미터로 이렇게 팽창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뭐 그래프 보면 알겠지만 일정하게 유지된다 동그라미 되겠고요. 온도는 압력과 부피의 곱으로 판단하세요. 그러면 압력과 부피의 곱이 증가했으니까 일정하게 유지된다 x. 평균 운동 에너지는 온도로 파악하는 거죠. 그러면 온도가 아까 PV 값이 증가하였으므로 온도가 증가했죠. 그럼 온도가 증가했으므로 평균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다. 동그라미. 자, 외부의 한 일은요. 면적에 집중하면 되겠죠. 이 넓이 그래프가 만드는 넓이고 우리는 이제 단위 정도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압력은 1 곱하기 10의 5제곱이고요. 부피 변화량 0.084. 그러면 이게 세제곱미터니까 이제 두 개를 곱하면 뉴턴 미터가 되죠? 이렇게 뉴턴 미터가 되면 제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답이 되겠죠? 이것을 이제 고치는 거는 여러분에게 맡기고요. 그 다음에 내부 에너지 증가량이 얼마냐라고 했는데 1kcal가 4200줄이다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5kcal라면 이거죠. 그러면 식을 하나 쓰는 거죠. Q는 델타 U 플러스 W 이렇게 쓰고 내가 필요한 거는 내부 에너지 증가량이니까 델타 U Q 마이너스 W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Q는 얼마니? Q는 5kcal니까 5 곱하기 4200 이게 Q고요. 빼기 2번의 답 보이시죠? 이게 얼마야? 0.084 곱하기 10의 5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거는 계산을 하면 54 얼마요? 2 1 0 0 0 이렇게 되고 요거는 8400 이렇게 되는 거죠. 맞나요? 네. 이렇게 되면 자, 네. 계산기 자, 이렇게 되면은 12600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 요거는 이제 그 줄이 되는 거죠. 이렇게 줄이 되는 거다. 이렇게 써 주시면 되겠고요. 기체가 팽창하면 외부에 일을 한다. 동그라미 되겠고요. 기체가 수축하면 일을 받는다. 네, 동그라미 되겠고요.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열의 양과 같다? 이게 뭔 소리야? X. 자,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외부로부터 받은 열, 그 다음에 E를 생각해야죠. 한 E를 고려해 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이제 아까 봤지만 델타 U는 Q-W다. X. 이렇게 해서 자료 1번 끝내겠습니다. 자료 2번입니다. 자료 2번은 지금 요건 피스톤 고정기가 있어요. 그쵸? 이 고정기는 피스톤을 고정한 것이라서 요거는 이제 부피 변화를 막는 거죠. 그쵸? 부피가 일정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장치고, 지금 이제 요건 고정 장치가 없으니까 이쪽 바깥쪽과 이 안쪽 내부와 외부에 동일한 압력이 존재한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주고 문제를 푸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등적 과정이고, 이것은 등압 과정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문제를 풉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가는 부피가 일정하니까 한 일이 없죠. 그래서 Q는 델타 U 플러스 W에서 요 등적 과정은 뭐가 0이냐면은 요게 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Q는 델타 U 플러스 W인데 이거는 뭐 0이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는 이런 과정이다. 그러면은 모두 내부 에너지 증가에 사용된다. 이거는 가라고 답을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나라고 답을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같은 열을 가했을 때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큰 것을 이제 골라라. 이렇게 우리가 이제 된 거죠. 근데 이때는 이제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과 수치 대입법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선생님이 이제 수치 대입법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Q는 델타 U 플러스 W 이렇게 쓰고요. 가, 나 이렇게 쓰는 거야. 그리고 요 과정에서 자, 수치를 우리가 이제 임의의 수치를 좀 대입을 해보는 거지. 숫자로서 어떤 감각을 키우는 거지. 그러면 이제 숫자는 뭐 마음대로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100이라 그러면 같은 열이니까 100이지. 근데 가는 W가 0이잖아. 그래서 아, 요거 다 100에 썼구나. 근데 나는 여기 어디다 다 쓰는 게 아니라 나눠 쓰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 50, 50 이렇게도 좋고, 뭐 조건이 지금 뭐 뚜렷하지 않으니까 60, 40 이렇게 써도 좋고, 뭐 어떻게 써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지금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그래프를 그려서 자, 처음에 시작 포인트를 잘 봐야 되는데, 처음에는 같은 양의 이상기체가 지금 이거 어때요? 지금 이거 조건이 좀 부족하네, 그렇죠? 이 같은 양의 이상기체가 있는데 처음에 같은 상태였는지가 지금 주어져 있지가 않은 그런 상태인데, 사실은 이제 그게 조건이 정확하게 좀 주어져 있었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처음에 시작 포인트에서 등적이니까 등적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등적이 가고, 등압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그래프를 그릴 때 문제는 뭐냐면 등온선을 먼저 좀 그려놓고 시작을 하는 게 우리가 좋거든요. 등온선을 좀 그려놓고 이렇게 등온선을 그려놔. 그리고 이제 부피가 일정할 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온도,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고민해 보자는 거지. 그러면은 동일량의 뭐를 받았어요? 열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가가 빨간색으로 간다라고 치면 얘가 이제 이만큼 간 거지, 이렇게. 그럼 나는 거기까지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요만큼만 가야 돼. 왜냐면 이 선에 닿아버리면 온도가 같아지는데, 온도가 같아지면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같아져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 워크할 에너지가 안 남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되는 거지. 왜냐면 나는 모두 있기 때문에 요 아래 만드는 면적도 열의 일부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온도는 얘가 더 높은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압력은 이 PV 그래프를 그리면 너무 선명하지. 그렇죠? 압력은 선명하죠. 왜냐면 이게 지금 압력이 더 높아지는 상태고, 얘는 등압이잖아. 그래서 가가 압력이 높은 거죠. 그럼 가에서 큰 거니까 이거 동그라미 치면 되겠고, 온도도 되게 선명히 보이죠? 온도도 선명히 보이고, 내부 에너지는 온도하고 비례하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고, 한 일은 가는 없잖아. 이렇게.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답을 하면 되겠죠.
가에서 기체가 한 일은 0이다. 어때요? 동그라미. 가에서 압력이 증가한다. 동그라미. 나에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온도 증가하죠. 이렇게. 그치? 그래서 이렇게 수치를 대입함으로써 뭔가 이렇게 좀 개념을 완성하는 그런 것과 그래프를 묘사해서 구하는 것. 근데 여기 시작 포인트가 지금 같은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주고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서 지금은 이제 이 조건에서 이게 같다라고 가정하고 문제를 푼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료 해석 문제 마무리하겠습니다.